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4개월 만에 소스피드 이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확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와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돌변한 시어머니와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아주 가지가지 했거든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인간들 못 살기를 바랄 정도로 여전히 열이 받아 있긴 해요. 물론 크게 한 방 먹이고 이혼했을 때에는 속이 다 후련했지만 그 인간들이 저한테 했던 행태를 생각하면 여전히 이가 갈리네요. 남편은 처음 봤을 때 사교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이 다가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살갑게 다가오는 남편이 참 편하게 느껴졌었네요. 사귈 때에도 저에 대한 배려가 넘쳤었고요. 아마 이 정도면 거칠애가 아니고 진심이 아닐까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른 집 귀한 딸이 왔다며 참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주버님이 결혼했던 여자도 시아버지가 끝까지 편들어주고 잘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시아버지는 시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자였고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그리고 남편도 꼼짝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무례한 요구나 황당한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었고 참 상식적이고 공평한 분이었기에 다들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런 시아버지가 의지가 됐고 좋았어요.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저를 막내라고 많이 챙겨주신 아빠 생각도 많이 났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시아버지는 손수 장을 봐오시고 메인 요리인 찜닭은 직접 하셨다고 했어요. 찜닭은 제가 잘 먹는 음식이었고요. 우리 세아가 오늘 우리 집 음식이 입에는 맞냐? 정훈이 말로는 세아가 찜닭 좋아한대서 특별히 준비했다.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나중에 요리법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온다고 이렇게 손수 음식까지 해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해요. 네가 우리 생각해서 결혼 전부터 건강식품에 한우에 굴비에 얼마나 갖다 줬니? 그런 게 자기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생일에 어버이날까지 챙긴 거는 정말 마음이 있는 거지.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사귀고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시부모님 생신이며 명절을 챙겼던 걸 잊지 않고 계셨어요. 부디 너희들은 끝까지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며 이혼한 큰며느리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전 부인하고 성격이 많이 안 맞았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그냥 성격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 돌게 만들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더 집안 공기 강하게 잡고 시어머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신 거였고요. 아무튼 당시에 저는 그런 깊은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저 주변에서 들었던 지독한 시댁이 아니라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놓였고 시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어디에나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 시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덧없이 끝나는구나 싶어 황망했고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많이 슬펐었네요. 그리고 그 슬픔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남편과 시댁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오는 건 예사였고 어디서 술을 진창 퍼마시고 오지 않으면 집에 와서 술 마시며 TV 보느라 정신이 팔려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훈씨, 오늘 빨래 안 말렸네? 이번 주 정훈씨 담당이잖아. 정훈씨, 안 들려? 빨래 이거 세탁기에 그대로 있어서 다 신내놔서 다시 빨아야 되잖아. 아우씨, 시끄러워 좀. 너 때문에 대사 하나도 안 들리잖아.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걸 시작으로 남편은 저와 분담해서 하기로 한 집안일은 물론이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드리는 것도 걸렀고 매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할라치면 시끄럽다 닥쳐라,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 험한 말이 날아오기 일쑤였고요. 제가 알던 남편은 가끔 욱하기는 해도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처음에는 다 내 책임 같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한 달도 안 돼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위궤양에 탈모도 오고 불면증까지 생겨 고생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서 조퇴를 해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한테 반찬이 부실하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면서 불평만 해댔어요. 나 지금 아픈 거 안 보여?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생각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정만 취하래. 그런 사람한테 지금 과일 안 사다 놨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이럴 거야? 야, 현대인 위장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여간 되게 공주라니까. 어디 조금만 아파도 아주 죽는 신용이지. 야, 그랬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다 병원에 입원했어. 시끄럽고 내일은 과일 사다 놔. 내가 과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과일을 떨어뜨리냐? 그러면 정훈 씨가 직접 사와. 아니면 배달을 시키던가. 요즘처럼 앱 주문 버튼 하나면 다 되는 세상에 왜 이래 정말. 그럼 네가 거기 누워서 주문 버튼 눌러. 손가락 뒀다 뭐하냐? 아주 남편은 부려먹으려고 만들어. 남편이 이런데 거기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까지 보탰어요. 시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던 양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수준이 너무 하찮아서 오히려 열받았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았거든요. 너 저번에 네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 와서 반찬만 담았지? 그리고 과일 2번 깎고 방 1번 닦고 갔지? 그게 한 달 동안 너 여기 와서 한 거거든? 그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다 하는지 지켜볼 거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네 태도 변하는지 볼 거야. 너 전에 영광굴비도 제일 큰 거 20마리 사왔잖아. 그거 아래로는 선물 취급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내가 너 밥 3번이나 차려줬어. 오늘 네가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고 커피 타주고 다 따로따로 해서 3번 설거지해. 정말 너무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가면 일하는 게 맞으니 그 정도야 제가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아주버님이 자꾸 제 신경을 건드리는데 그건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 아픈데 움직여야 해서 힘드니 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재수씨, 요즘 정훈이 먹을 과일도 잘 안 챙긴다며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아빠 돌아가셨다고 태도가 너무 변한다. 인간은요, 앞뒤가 같아야 하는 법이에요. 똑바로 하란 뜻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왜 아주버님이 이혼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견뎌내며 살까 싶더라고요. 저 또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살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태까지 그들이 친절했던 건 시아버지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왜 그리 시아버지가 저랑 남편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셨는지도 알았어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변한다 해도 남편은 그러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건 완전 저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수작 부렸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였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런 화가 쌓이고 억울함에 분노가 되니 정말 몸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현기증이 심해지나 싶더니 이석증이 왔고 장에서 용종이 발견돼서 그것도 떼어야 했어요.
저는 결국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쉬어야만 했어요. 용종을 뗀 건 며칠만 쉬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석증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았거든요. 이비인후과 의사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으니 몇 달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걸 권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휴게실이나 건강관리실에 가서 누워있을 때가 더 많아서 고민 끝에 휴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집에 누워있어도 남편은 저한테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고 매일 TV를 크게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치킨을 시켜 먹고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며 완전 자기 개인 영화관이라도 된 듯 거실을 썼고요. 그러니 저는 어지럽고 머리도 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단 한 번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게 저한테 말을 건네더라고요. 정아야, 나랑 같이 바람 쐬러 나갈래?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괜찮은 브런치 카페 예약했어. 웬일이야? 무슨 바람이 분 건데?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내가 원래 하면 잘하잖아. 얼른 가자. 남편은 그렇게 저를 부추겨서 서둘러 준비하게 하더니 차에 태워 꽤 유명한 야외 브런치 카페에 데려갔어요. 도착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래도 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구나 했죠. 그냥 살아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요.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도 저한테 언제 그렇게 쪼잔하게 사람 괴롭혔냐는 듯 아주 반갑게 맞으며 저한테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뭐든 제 위주로 해주는 분위기가 어색하고 어리둥절한데 아주버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였어요. 재수씨, 나 있잖아요. 결혼해요. 정말 잘 됐죠? 완전 괜찮은 여자 만났거든요. 그 집에서도 저 좋다고 하고 여자도 저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네요. 저 좀 축하해주세요. 그래 얘, 너 왜 이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정훈 씨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에휴,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완전 대박 소식이잖아. 이게 저한테 대박 소식일 것까지 있나요? 듣자마자 축하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아이는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주버님한테는 2살 배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지금까지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아이와 둘이 살았는데 아이는 늘 어린이집에 종일 맡겨놓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챙기는 모습은 별로 본 적 없고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제가 갔을 때 시아버지가 아이와 놀아주시는 걸 본 적 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시댁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인의 아이를 데려간 건가 했는데요. 갑자기 아주버님이 상상도 못했던 말을 꺼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씨가 우리 민준이 한 3년만 키워줘요.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결혼할 여자가 아이가 좀 크면 같이 살 수 있어도 너무 어린아이는 감당이 안 되고 지금은 신혼분위기 만끽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 많은 재수씨가 우리 민준이 맡아주는 걸로 하죠. 네? 그래 세아가 너 지금 회사도 안 다니잖아. 나는 그래서 어머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거구나 했다니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이가 없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 우리 아이 낳아 키울 건데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지. 학원에서도 선행학습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인간이 정말 미쳤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려고 했어요. 저한테 갑자기 잘해주고 비싼 야외 브런치 카페에서 제가 원하는 거 위주로 주문해준 게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아이를 3년간 키워달라는 거요. 저는 분노를 삼키며 제 생각을 똑바로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제가 용종 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다 이석증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모든 거 완전히 손 놓고 쉬라는 처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키워보지도 않은 아이를 키우라뇨. 그게 병자한테 할 소린가요? 지금 2살인 아이를 생전 아이 돌본 적도 없는 저더러 맡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저한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네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됐고, 여기 계산을 제가 하고 나갈게요. 먼저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페를 나와 택시를 불러 그걸 타고 혼자 집으로 왔어요. 잠시 후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말도 안 되는 화를 냈어요. 정아, 너 어떻게 그러냐? 네 조카 돌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걔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단칼에 거절을 해? 아픈 거? 그까짓 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 2살짜리라 손이 많이 가? 아니, 안 키워봤다며? 그건 어떻게 하는데? 애들은 그냥 밥만 먹이고 화장실만 잘 데려가면 알아서 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겠대? 못하겠어. 그렇게 애 키우는 거 쉬운 것 같으면 정훈 씨가 회사 데리고 출퇴근하면서 키워. 난 못하니까. 너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 안 했을 거다. 너 때문에 민준이도 고아처럼 되고 우리 형 인생일 때 중요한 순간인데 너 때문에 망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니네 집안 식구들이 알아서 해. 어머니도 하시는 일 없잖아. 네가 못하겠으면 어머니가 하시면 되겠네. 뭐? 니네 집안 식구들? 말 다 했어? 다 했으면 뭐? 그럼 니네 집안 식구들이지 우리 집안 식구니? 그리고 너나 니네 식구가 나 식구라고 생각했으면 이랬겠어? 뭐?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해? 누가 할 소리?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느닷없이 아주버님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러더니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더라고요. 재수씨, 너무 섭섭합니다. 이럴 때 서로 돕자고 가족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같이 힘 합칠 일에 자기만 쏙 빠질 생각을 해요? 말은 바로 하세요. 지금 결혼하는데 제일 힘든 일을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저한테 떠넘기고 다들 빠질 생각이잖아요. 아니, 우리 민준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만나면 그렇게 이뻐하더니 그거 다 연기였구만. 그렇게 불쌍하면 아빠가 데려가세요. 그쪽 식구들이야말로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자기들이 돌보지 않으려고 아픈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면서 누구 보고 연기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아주 이빨도 안 들어갈 여자야. 지금껏 얌전한 척 내숭 떨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어. 무섭네, 무서워. 저는 그쪽이 더 무섭네요. 자기 재혼하겠다고 애를 남의 손에 맡겨요? 그게 아빠예요. 그럴 거면 애 엄마한테 보내던가요. 미쳤어요? 내 핏줄을 왜 그 여자한테 보내요? 왜 못 보내요? 그러면 양육비 줘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와, 이제는 아주버님 소리도 안 하고 그쪽 이쪽 찾으면서 완전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네.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전곡이 찔린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씩씩대며 돌아갔어요. 제가 남편하고 시댁에 뒤통수 맞았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며 흥신소에 부탁해 알아본 게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전 부인과 이혼을 하며 아이를 맡은 건 아이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자기 핏줄이어서도 아니고 양육비 보낼 게 아까워서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은 원래 좀 막 노는 스타일이었다는 것도요. 이 사람은 제가 회계사인데다가 순종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혼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제 곧 그 말을 하려는 찰나였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그날 밤 저를 찾아와 남편과 합세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더 말할 거 없다. 민준이 네가 맡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큰아들 위해서 민준이 3년간 키우는 거다. 나 더는 말 나오는 꼴 못 보니까 못 키우겠으면 정훈이랑 찢어지는지 알아서 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주버님 재혼시키려고 저랑 이 사람 이혼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손자 귀하면 어머니가 직접 키우세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시간도 많으신데 왜 굳이 그 귀한 손자 애 한번 안 키워본 아픈 사람 키우길 바라세요? 듣기 싫다. 네가 시애미를 부려먹겠다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따위로 말을 할 수 있어? 됐고 무조건 이번 주말에 민준이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아. 그게 싫으면 이혼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 딴에는 남편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정훈 씨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민준이 안 키우면 이혼이야? 나 이기적인 여자 싫어. 솔직히 너 생각보다 너무 정없고
민준이도 안 맞겠다 하면 있던 정도 떨어질 것 같아. 아프다고 집에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솔직히 실체도 없는 병 일하기 싫어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가 먹은 밥값은 하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거 정은 씨도 같은 생각인 거냐고. 그래, 나도 네가 민준이 안 맡으면 이혼이야. 그렇게 알아. 어디서 말이야, 시집 온 여자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시댁 식구들한테 대들어. 엄마가 하라시는 대로 해. 그 말로 제 안에서 남편과는 끝이 났어요. 저는 그동안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해놓은 거며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 시댁 식구들이 깽판 칠 때마다 말했던 것까지 전부 녹취하고 있었고 부엌에 몰래 갖다 넣은 홈캠으로 남편이 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아픈 나를 보살피지도 않고 혼자 놀고 먹는 모습까지 다 담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탈모가 오고 이석증이 생긴 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으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까지 받아놓았어요. 만반의 준비를 마쳤던 저는 다음 날 남편 출근 후에 친정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했어요. 제 이야기에 친정 엄마는 기가 막혀 분을 삭히느라 애를 쓰셨고 곧 친구분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우가 나야. 우리 정화 때문에 그러는데 나랑 의논 좀 하세. 사실 친구분 아들은 꽤 규모 있는 의료기 업체 사장이었는데요. 남편은 그 회사의 거래처 사원이었어요. 제가 그 의료기기 회사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몇 번 부정행령을 짚어낸 적이 있어서 사장님은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저를 아주 잘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가 바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였다는 거죠. 엄마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몇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IT 쪽 회사만 투자를 하다가 엄마 친구가 부탁해서 그 아들이 하는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 엄마나 저나 그 집에서는 은인처럼 대할 수밖에요. 엄마는 거기에 언니까지 불러서 판을 키우셨어요. 언니가 국제변호사이고 저랑 혈육이니 제 사건을 맡는 건 어렵겠지만 그 인맥으로 든든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까요. 정아야, 이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속 썩을 거 없다. 세상에, 네가 그래서 이렇게 살도 빠지고 안 아픈 데 없이 엉망이지. 사람이 괜히 이렇게 되겠어? 안 그래도 건강하던 애가 이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서방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아니지, 박서방은 무슨 박서방? 그 자식하고 그 애미라는 사람 내가 그냥 안 둘 테니 그런 줄 알아. 세상에 제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라는 걸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달았네요. 든든한 엄마의 약속 덕분인지 저는 몇 달 만에 푹 잠을 잤고요. 그렇게 저는 주말이 오길 기다렸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어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애랑 아이 짐을 잔뜩 가지고서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짐을 받아서 거실에 들였고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이 하는 걸 지켜봤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뻗대요? 뭐 그러면 자존심 좀 사는 것 같아서? 민준이한테 잘해요. 애한테 무슨 일 있기만 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애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잘 키우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들었지? 기왕 하기로 한 거 잘하자. 너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 나랑 못 헤어질걸? 그걸 왜 네가 마음대로 정해? 애 키우고 싶으면 네가 키워. 너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우리 형한테 사과하고 민준이한테도 사과해. 애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해? 자네야말로 우리 딸한테 사과해. 어따 대고 큰 소리야. 현관에서 들린 엄마 목소리에 남편도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도 놀라서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엄마는 성큼성큼 들어오시더니 남편 귀싸대기를 한 대 철썩 때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정신 못 차리는 사이 부엌에서 쌀바가지를 가져다가 그 인간과 그 집 식구들한테 집어 던졌죠.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부인? 어떻게 이런 천박한 짓을? 천박?
지 장남 재혼시킨다고 남의 딸한테 못할 짓 시키면서 괴롭히기까지 하고 막말한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리고 내가 왜 네 사부인이냐? 오늘부로 너네는 우리랑 끝이야. 장 사장, 그리고 현아야, 들어와. 엄마 호령의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언니가 들어왔어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말했죠. 기억 못하시나 본데 우리 언니 국제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저 비싸고 승률 높은 이혼 변호사 구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 사장님 기억하죠?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거든요. 엄마가 그 회사 투자자고. 이게 다 무슨 뜻인 줄 알아? 댁들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겨우 남편이 덜덜 떨며 저를 붙잡았어요. 정아야, 이혼이라고 한 건 겁주려고 한 거지. 내가 진짜 이혼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이 잘 되려면 장남이 잘 되어야 하는데 형한테 이번에 진짜 괜찮은 집안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형이 잘 되면 우리 다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장모님, 처형, 사장님, 제가 정말 정아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저도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잘해보는 거 좋아하시네. 너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180도 변해서 아픈 애 팽개쳐두고 너 혼자 놀고 먹은 거 다 알아.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댁들은 말이야, 인두껍을 쓴 짐승들이야. 나 댁의 큰아들 결혼한다는 여자 집에도 여기가 어떤 집구석인지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 알아. 아마 조만간 파혼한다고 연락 올 테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뭔데 남의 결혼을 망쳐요. 아주버님이 벌컥 화를 내며 엄마한테 대들자 장 사장님이 나서서 아주버님을 제지했어요. 어허, 어디서 지금 나이 많고 약한 노인한테? 그리고 박정훈 씨, 당신 우리 거래처 회사 사원이지? 대리였나? 그 나이에 대리이기도 쉽지 않은데 정아 씨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남자랑 결혼하나. 내심 아쉬우면서도 괜찮은 사람이니 하려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내가 박정훈 씨에 대해서 당신 사장한테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순순히 물러날래요? 그 말에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뒤로 물러섰고 엄마는 바로 어디론가 전화해서 트럭과 사람들을 불러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이 집 내가 내 딸 명의로 해준 거는 기억하지? 그러니까 너, 네 형이랑 엄마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엄마의 불같은 호령에 남편은 어깨를 움츠리고 자기 가족하고 집을 나갔고 저 역시 그 길로 친정으로 왔어요. 그 후 이혼 소송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싹싹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정아 고생 안 시킬 거고요. 정말 잘할게요. 처음 결혼할 때 약속했던 대로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요. 예, 사돈. 이렇게 아이가 사정하는데 한번 봐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며느라이야.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다지만 사돈께서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뭔가요?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른 대신 사돈이 한 번만 참으시고 저희 청훈이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분노가 폭발해서 그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있던 물건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인간들한테 집어던지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어른? 이봐야 아줌마. 댁은 그래서 어른이라서 나한테 그렇게 막대했어? 시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것까지 손에 꼽아가면서 그것만큼 더 부려먹겠다 난리 쳤어. 어른이라서 당신 큰존자 내가 키워야 된다고 억지 부리고 안 키우면 갈라서라고 해놓고 왜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혼하겠다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제가 완전 폭동을 일으키자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당신이 뭔데 내 딸을 이렇게 망쳐놔. 댁들 더 큰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아니면 콩밥 먹여버릴 테니까.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돌아갔고 그 후에는 합의를 하자고 아주 굽신거리며 사람을 조종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억울한 게 너무 많아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10여 개월의 소송 끝에 저의 승소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죠.
남편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 엄마랑 형한테 자기 인생 망쳤다며 난리를 쳤다는군요. 그러면서도 소송에서 이겨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지 어디서 변호사를 구하기는 했는데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길 수 없었고 결국 그 변호사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먼저 사임했고요.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과 엄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회사에 소문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다 피해서 결국 사표를 냈다네요. 그 이후 남편은 더 작은 회사로 옮겨 일을 했지만 월급이 적어 대리운전에 배달 알바까지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여자 집에 싹싹 빌고 설득해서 결혼까지 잘 가나 했는데 그래도 이 집 구석을 믿지 못한 여자 아버지가 뒷조사를 했다가 저한테 했던 일이나 전 부인한테 못되게 군 게 다 들통나서 결국 파혼당하고 애 키우며 산다고 해요.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돼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손님도 얼마 없다고 하고요. 남편은 지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산다고 해요. 자기 인생 망쳤다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이나 그 형이나 50보 100보예요. 둘이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제가 멍청했던 거고요. 무서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만만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 저는 그 정도 벌은 받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이혼하고 벌써 10개월이 되어가네요. 저는 그동안 푹 쉬면서 아팠던 몸도 마음도 회복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영화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힐링을 했죠. 잠깐 아주 나쁜 꿈을 꿨다가 깨어난 기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다시 회계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시 엄마 친구분 아들 회사 담당이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환영해주며 잘 돌아왔다고 반기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 일로 더 많이 인정받고 커리어를 쌓아서 더 큰 회사로 옮기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제 할 일 열심히 하며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이혼 후 계속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복귀하며 다시 나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엄마 옆에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엄마도 저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을 거 생각하면 죄송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언니와 장 사장님한테도 미안하고 고맙고요. 그런 마음들 다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엄마도 언니도 장 사장님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저만 잘 살면 그게 다 갚는 거라고 격려해 주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한 매일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